다이빙벨 관련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다이빙벨이 세월호 선미 쪽으로 투입됐다가 바지선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벽 3시 20분부터 5시 10분까지 총 110분, 해경이 주도한 수중 수색 최장 시간 65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수중에서 다이빙벨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교대할 잠수사가 충분했다면 훨씬 더 길게 수색 작업을 벌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색을 방해한다고 했던 해경 입장도 근거를 잃었습니다. 장부경 PD가 설명해 드립니다. 다이빙벨은 장기간 잠수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은 3명의 자원봉사 잠수사들과 함께 세월호 침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해상지휘는 이종인 대표가 맡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 다이빙벨이 민간 잠수사 3명을 태우고 물속으로 투입됩니다. 다이빙벨은 기지 역할을 하는 바지선의 크레인에 체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호스들이 다이빙벨에 탑승한 잠수사들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생명줄입니다. 표면 공기 공급 방식, 이른바 훅하 방식의 잠수 작업을 이 다이빙벨을 타고 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선미 쪽에 다이빙벨이 근접한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수심 23m까지 내려갔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때부터 잠수사들은 세월호 안으로 진입해 선미 쪽 복도 상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수색 작업을 하던 도중 한 잠수사의 공기주의 보스, 일명 훅하우스가 선체 내부에 연결돼 있던 가이드라인, 즉 유도줄과 엉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사들은 엉킨 호스를 풀고 다이빙벨로 일단 복귀합니다. 잠수사들이 다이빙벨로 복귀한 시각은 4시 15분경입니다. 이때부터 해상 바지선의 이종인 대표와 수중의 잠수사들이 회의를 열어 유도줄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어지럽게 설치된 유도줄들은 이후 선체 수색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공기 공급 호스와 엉킬 경우 잠수사들 생명까지 위험해진다고 판단해 하나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잠수사들은 4시 25분부터 약 15분 동안 유도줄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해상 바지선에서 해경 관계자와 실종자 가족, 그리고 동행한 국민TV 취재진 등이 다이빙벨과 잠수복에 장착된 수중 카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종인 대표가 철수 결정을 내린 시점은 새벽 4시 40분입니다. 이후 안전을 위해 감압 조치를 취하며 다이빙벨이 해상 바지선으로 올라온 건 5시 10분경입니다. 이렇게 다이빙벨의 첫 수색 작업은 1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해경이 주도한 수중 수색 작업에서 가장 길었던 때가 지난 23일 65분이었습니다. 사고 해역의 악조건에서는 다이빙벨이 적합하다는 사실이 사고가 일어나고 보름이 지나서야 확인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